듣기만 하여도 계좌가 불어나는 개뿔 뉴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주식 관련 뉴스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장이 어렵다고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장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말이야 막걸리야. 힘차게 갑니다. 렛츠고! 첫 번째 소식은 실적 발표를 앞둔 빅테크 관련 소식들입니다. 자, 우리 개미들은 단기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종목을 고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치주보다 성장주에 손이 더 가는 것은 뭐 껑충껑충 뛰는 수익 못지않게 뭔가 시대를 바꿀 기업의 주주가 된다라고 하는 또 뿌듯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외 기업의 특성상 분기 단위로 실적을 예상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자, 올해 2분기만큼은 하지만 실적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실적으로 승부하는 시장이라는 것, 우리 어저께 공부하는데 배웠죠? 주가지수가 고점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나이키 기억하시죠?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분기 실적 시즌에 주요 일정과 종목별 전망을 알아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2분기 실적에 주목하는 이유는 피크아웃 우려 때문입니다. 즉 실적이 정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에는 주가가 실적 발표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의 2분기 수익률, 순수익 증가율은 63.5%인데요. 45.8%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연초 대비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주요 기업 중에 첫 타자는 20일 내일 모레죠. 실적을 발표하는 넷플릭스입니다. 26일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잡혀 있고요. 27일에는 애플과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공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28일에는 페이스북, 29일에는 아마존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기술주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기술주는 2분기 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분기 주당 순이익 EPS라 그러죠. 이 EPS가 1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54.7%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애플 이야기입니다. 같은 기간에 알파벳은 19.07달러로 88.3%가 급증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의 EPS 증가율은 각각 68.3, 30.8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적 발표일에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는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반기부터 실적이 둔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배당금의 확대, 자사주 매입 등의 호재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사들이 축적된 현금을 2분기부터 주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분위기거든요.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을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애플은 중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67%나 달하며 하반기 출시되는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유튜브 매출이 2분기에만 130% 증가하는 등 광고 실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전자상거래, 메타버스 등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는데요. 자, 이 PER, 주가순익 비율이 25배로 기술주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큰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연말까지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을 추려봤는데요.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75% 이상이 매수 의견을 내면서 올해 EPS 증가율이 20%가 넘는 종목들입니다. 당연히 2분기 실적도 우수하겠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이키, 제너럴 모터스, 아마존 등이 추천주에 포함되었습니다. 나이키가 대표 추천 종목으로 꼽혔는데요. 세계적으로 스포츠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다른 경쟁사보다 뛰어나다는 분석입니다. CNBC는 나이키는 가격 결정권이 있어 똑같이 제품을 팔아도 실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연말 쇼핑 시즌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제너럴 모터스 GM 대표적인 실적주로 꼽히는데요. 코로나가 터진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20% 이상 늘었고 미래에도 견조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GM의 영업이익은 95억 5,2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4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효황이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애플 소식 좀 더 들여다볼까요? 애플이 사상 최고가에 지금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사실은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월가 목표 주가를 175달러까지 상향을 했는데요. 들어는 가고 싶은데 항상 이럴 때 우리가 동일한 고민을 하죠. 너무 오른 것은 아닌가? 근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지 않나? 요즘 장세는 가는 놈이 가는 놈인데 그렇다고 내려간 놈 잡자가는 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갈 것 같고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이 같은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고요. 이런 우려 속에서도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잇따라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애플은 지난 14일 149.15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나 낙폭은 크지 않았고요. 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2억 9,096만 달러어치의 애플 주식을 매도했고요. 이달 서학개미 매도 종목은 2위이고요. 1위는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를 이렇게 갖다 팔았군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애플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아직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아이폰 13 초기 생산량을 작년보다 약 20% 늘린 9천만 대로 잡고 공급 업체에 부품 생산을 요청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애플의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175달러로 2.9% 정도 상향 조정했고요. 지난 6일 목표 주가를 165달러에서 170달러로 상하는 데 이어 8거래일 만에 다시금 재상향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요,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언택트 혜택을 본 PC 브랜드인 맥 컴퓨터 판매량이 여전히 강하다면서 올해 애플의 주가는 20%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기관 투자가들이 뽑은 테크 분야의 1위를 차지한 캐시 휴버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최근에 애플 목표 주가를 166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간 고객들에게 보낸 노트에서 현재의 주가 상승세는 하반기 아이폰 판매량 전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나면 각종 서비스 수익도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인 거 아시죠? 자, 애플의 전문가로 꼽히는 진 먼스터, 루프 벤처스 공동 창업자는 애플이 지난 1분기 역대급 분기 실적을 낸 가운데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며 자, 5G, AR, 증강현실이죠.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기기뿐만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애플을 사야 되는지 미즈놀이 준비한 영상 곧 오늘 아니면 내일 올라갑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2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발표를 했는데 예상을 윗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변종 코로나도 영향이 있고요. 여전히 실적 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자, 정보 제공 업체인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에 85%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주당 순이익 EPS를 내놨습니다. 2분기 기업의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69.3% 거의 70% 급증했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현실화되면 2009년 4분기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하반기의 전망은 그렇지만 그닥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7.0에서 6.5%로 하향 조정한 것도 같은 배경에서인데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1.3%에 그치며 이러한 모습도 지금 하반기에는 그닥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지면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좀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오페크 플러스 아랍에미레이트 지금 일단 합의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가의 변동폭은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작년에 참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여러분 국제유가의 평균 가격선이 50에서 60달러 선인 거 아시죠? 지금이 70달러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수요 회복 전망에 따라 글로벌 투자사들이 원유 선물 투자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 이 원유의 대항마로 주목받던 미국의 세일가스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산유국의 증산 합의가 지연되는 점도 국제 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추기는 요인이죠. 자,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최근 국제 유가 100달러 전망이 현실적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즉 에너지 기업들은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페크 플러스가 증산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지금 좀 전에 합의했다고 기사는 나왔거든요. 100달러 유가 시대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언급을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지속 상승이 내년 여름쯤 배럴당 10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2.7배 더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다시금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 코로나가 확산될 때 어땠죠? 작년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던 거 기억나시죠? 결국 코로나의 재확산은 유가가 내려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가 작년에 학습했습니다. 만약 델타 변이가 점유율 50% 이상으로 새로운 팬데믹이 될 경우에는 글로벌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석유 수요 회복이 더뎌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고요. 오페크 플러스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점도 변수인데요. 일부 에너지 기업이나 투자 기관에서 말하는 국제유가 100달러선은 사실 좀 지나치고 극단적인 전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국제유가의 흐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좀 전에 합의되었다라고 하는 유가 소식입니다. 오페크와 오페크 플러스가 추가 감산 완화 정책을 8월부터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 오늘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페크 플러스는 이날 석유 장관 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죠.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추가적인 감산 완화 조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오페크 플러스의 감산 규모는 하루 580만 배럴 수준이거든요. 그간 산유량 정책에 이견을 보이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원유 생산 기준을 조정하면서 이견을 좁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산유국들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유 생산 기준을 하루 320만 배럴에서 350만 배럴로 상향했고요. 회의에서는 또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이라크, 쿠웨이트, 러시아 원유 생산 기준도 상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원유 생산 기준은 내년 5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오페크 플러스의 산유국들은 기존 내년 4월까지인 감산 완화 합의 기한을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산유국들의 합의로 원유 생산량이 늘어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했고요. 지난 2일 열린 오페크 플러스의 회의는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감산 완화 방안에 아랍에미리트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중단됐었습니다. 당시 오페크 플러스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하루 40만 배럴을 증산하고 내년 4월까지인 감산 완화 합의 기한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유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아랍에미레이트는 오페크 플러스가 정한 자국의 생산 기준이 처음부터 너무 낮게 설정됐다면서 감산 완화 합의 시한을 연장하려면 이 기준도 함께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오페크 플러스는 지난해 5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수요 감소에 대응해 당시 세계 생산량 대비 10% 수준인 약 1,000만 배럴의 감산을 결정했으며 그 뒤 2022년 4월까지 점진적으로 감산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과 미국의 기름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개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미즈노래 영상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